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노르웨이의 심장을 음악에 담았던 작곡가죠. 에드바르드 그리그 이분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은 참 매력이 넘쳐요. 어떨 땐 북유럽 숲처럼 좀 신비롭기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떨 땐 축제처럼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특히 오늘 얘기할 홀베르그 모음곡. 이건 뭐랄까 과거랑 현재를 아주 멋지게 엮어낸 작품이라 더 흥미로울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리그가 어떻게 노르웨이 민속음악 특유의 색깔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낭만주의 시대의 감성을 자기만의 언어로 딱 녹여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홀베르그 모음곡부터 시작해서 워낙 유명한 페르긴트 모음곡. 아, 그쵸. 페르긴트. 그리고 젊은 열정이 막 느껴지는 피아노 협주곡. 또 아기자기한 서정 소극집까지. 네, 맞아요. 쭉 훑어보면서 그리고 음악의 매력을 아주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홀베르그 모음곡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1884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가 루드비 홀베르그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때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다면서요? 네, 피아노 독주곡으로 먼저 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직접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을 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유명해졌죠. 아, 그렇군요. 현악 버전이 더 인기가 많아졌구나. 네. 이게 18세기 바로크 스타일을 좀 따르면서도 그 안에 19세기 낭만주의 감성이 물씬 풍기는 뭐랄까 음악으로 시간 여행하는 느낌? 음악적 시간여행.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신고전주의의 좀 이른 예시로 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스타일, 그러니까 바로크 양식을 그 당시 19세기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냥 옛날 형식만 딱 빌려온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아니죠. 그게 핵심이에요. 보면 전주곡, 사라반드, 가버트, 아리아, 리고동 이 5개 악장 구성 자체는 바로크 시대 모음곡 형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춤곡 모음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성이라던가 감정 표현의 폭 같은 건 훨씬 풍부하고 극적이에요. 이게 바로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이죠. 형식은 옛날 건데 속 내용은 당시 최신 스타일이다. 그렇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여기에 노르웨이 민속음악의 향기가 슬쩍 배어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약간 밝으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리디안 선법 같은 독특한 음계를 쓰기도 하고요. 리디안 선법? 네. 또 노르웨이 전통 바이올린 중에 하르단게르피들이라는 게 있어요. 파르단게르피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악기 특유의 꾸밈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현악기 소리로 흉내내기도 했어요. 악보에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옛날 춤곡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특히 마지막 악장 리고동 들어보시면 정말 신나잖아요. 네, 엄청 활기차던데요, 그 리듬이. 네, 그 활기찬 리듬이 노르웨이 민속춤 중에 할링이라고 있거든요. 그 춤에 아주 발랄한 에너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할링. 아, 민속춤 리듬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겹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크 형식, 낭만주의 감성, 노르웨이 민속 색채까지. 와, 정말 다층적이네요. 이러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 네덜란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도 조회수가 엄청나던데요? 아, 네. 고르단 니콜리치 지휘 버전 말씀이시죠? 그게 80만 회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그 연주가 이 곡이 가진 바로크적인 깔끔함이랑 낭만적인 따뜻함, 그 두 가지를 참 잘 살렸다는 평을 받아요. 섬세하고 투명하게. 홀베르그 모음곡 하나만 봐도 그리그의 독창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사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그리그의 진짜 대중적인 매력은 역시 다른 곡들에서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페르긴트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아침의 기분이나 사랑의 궁전에서 같은 곡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다 페르퀸트 모음곡에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는 입센 희곡을 위한 부수음악으로 작곡된 건데 이게 워낙 좋다 보니까 모음곡 형태로 따로 엮어서 연주회용으로 만든 거죠. 아하! 노르웨이의 그 신비로운 자연 풍경이나 전설 속 이야기들을 정말 귀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요. 특히 저는 그 솔베이지의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애절한 멜로디. 그게 또 노르웨이 민요에서 가져온 선율이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슬픔이랑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페르 퀸트가 노르웨이의 서사를 담았다면 피아노 협주곡 에이단조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젊고 뭐랄까 열정적인 느낌? 정확해요. 25살 아주 젊은 그리그가 쓴 곡이죠. 피아노가 처음 딱 등장하는 도입부부터 정말 강렬하잖아요. 네, 완전 압도적이죠. 그러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노르웨이 민속 리듬 같은 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아, 협주곡에도 민속 리듬이요? 네, 그래서 당시 피아노의 거장이었던 프란츠 리스트가 이 곡 악보를 처음 보고 연주해 본 뒤에 이것이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하죠. 와, 리스트가요? 대단하네요.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게요. 이런 협주곡이나 모음곡 같은 큰 작품들 말고도 서정소곡집이라는 피아노 소품들을 정말 많이 남겼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66개나 된다고요? 네, 맞아요. 총 10집에 걸쳐서 66곡을 발표했는데 그리고의 아주 내밀하고 섬세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는 정말 보석 같은 곡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트롤드 하우겐의 결혼식 날이라는 곡이 있어요. OP 65에 들어있는데 트롤드 하우겐의 결혼식 날. 제목이 재밌네요. 네, 그리고가 실제로 자기 결혼식 날 느꼈던 기쁨, 설렘 이런 감정들을 노르웨이 특유의 경쾌한 행진 리듬에 담아서 표현한 곡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 동시에 민족적인 색채가 또 묻어나죠. 아, 그렇군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르웨이 느낌을 잃지 않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음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음악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융합. 바로크 양식, 홀베르그 모음곡, 낭만주의 협주곡 형식, 피아노 협주곡 같은 어떤 기존의 틀을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다가 노르웨이 민속춤 리듬, 아까 말한 할링이나 스프링 단스 같은 거요. 또 전통 악기 소리, 하르단게르피들 같은 거, 독특한 민속 선율, 이런 자기만의 재료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녹여냈어요. 단종이 민족음악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자기 음악 언어로 소화하고 재창조한 거죠. 이게 그리그 음악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와, 오늘 당신 덕분에 그리그가 어떻게 노르웨이의 정서를 딱 품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민족주의 작곡가라고만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물론 노르웨이 정체성이 아주 강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네. 과거 양식을 탐구하기도 하고 홀베르그,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도 페르귄트, 또 피아노 협주곡 같은 보편적인 형식 안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융합의 예술가였어요. 맞습니다. 민속 유산을 단순 재현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재창조한 거죠. 그래서 그리그 음악을 다시 들으실 때는 이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속에서 혹은 섬세한 피아노 선율 속에서 노르웨이 춤의 그 발랄함이나 민요의 애잔함 같은 것들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거예요. 노르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랑 낭만주의라는 시대적 보편성, 그게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리그는 19세기에 활동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클래식 형식하고 자기 민족의 전통을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날 현대 그리그 같은 작곡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각지의 또 다른 민속 음악들 이런 것들을 소위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어떤 형식과 어떻게 새롭게 융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음악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건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그리그 일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